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네. 기계도 있지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에 필요한 인재상과 과학 전문가란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데이터가 융합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딩이 기본 소양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료기기 산업도 다양한 분야와 융합돼서 수많은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의료 산업의 업무 분야는 다양하지만 의료기기 개발 업무를 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네. 일단은 ICT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한 이해도도 겸비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러기는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ICT와 데이터 부분의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인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ICT 분야의 특성상 기술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관련 기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ICT 기술, 그리고 데이터 활용 기술, 네. 그리고 의료 지식을 잘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한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ICT 기술, 그리고 의료 지식,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분은 이제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인재들이 참 많을 텐데 네. 등용할 때 좀 어려웠던 점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항상 고민이 있는 부분인데요. 네. 강원도에서는 ICT 관련 인재를 등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개발자가 부족하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부족하고 지방에서는 이 부족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개발자 부족이 개발자 연봉 상승에 기여하고 네. 이런 연봉 상승은 지방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 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지방은 더욱더 개발자 구직난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료기기 산업 속에서 ICT 전문 인력의 필요성과 양성 네.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네. 더 중요하다 보니까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ICT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 되는 기술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상식처럼 변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기 산업도 다양한 의료기기와 데이터가 융합되는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ICT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ICT 인력의 수와 교육, 훈련 등은 타 산업에 비해서는 조금 우수하지만 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인재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우수 연구소라든지 네. 대학의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 투자와 인재 육성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우수한 인재가 해외 또는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망한 지방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러면 기초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강원 ICT 융합연구원이 생각하는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도 기초과학을 활용해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기초과학이 있었기에 이런 응용과학도 함께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로 의료기기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네. 이런 발전 배경에는 물리학과 화학 등 발전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DNA의 발견, X선의 발견 등 이런 다양한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CT, MRI 등 의료기기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이런 최신 장비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이 다시 인공지능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네. 첨단 기술은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진국은 기초과학 육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기초과학은 자연의 원리와 해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영역을 개척하고 탐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문입니다. 네. 이런 이유로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네.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 및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가 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기초과학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다가갔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IoT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산업의 네. 향후 과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플랫폼은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네. 파급력이 커지는데요. 저희도 현재 구축한 매드비즈 플랫폼을 더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기기 기업들을 디지털 헬스케어로 전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매드비즈 플랫폼은 하드웨어 게이트웨이와 소프트웨어 게이트웨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데이터 연동을 위한 방법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개인 생체 데이터는 미래 의료 혁신 및 보건 산업의 혁신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수집된 개인 생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안 및 규제 등 넘어야 될 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면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헬스케어 플랫폼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IoT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산업의 미래상과 그리고 이에 따른 도민들과 국민들의 현익이 있을까요? 이미 미국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헬스케어 플랫폼 산업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애플은 웨어러블을 이용한 이용자 건강 데이터 수집 및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는 플랫폼 등을 통해서 헬스케어 분야로 뛰어들었고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아마존 약국을 출범하면서 처방약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마존은 헬스케어 스타트업 젤스 및 대형 병원과 파트너십을 맺고 의료용품 배송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의무 기록과 원격 의료 사업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는 자사 미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인 아마존 케어를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애저와 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미국 본사 연구소에 의사를 채용하고 의사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건강 관리 및 의료 서비스 개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최근에 사명을 조금 변경한다는 이슈도 있는데요. 네. 네, 이렇게 조금 의료 쪽 산업으로 도전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헬스케어 시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도 뛰어들고 있을 만큼 매력적인 시장인데요. 네. 앞으로 우수 인력과 의료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질병 예측, 진단, 그리고 신약 개발 등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개발될 것 같습니다. 의료나 헬스케어 분야의 사물 인터넷이 적용된 IoMT 그리고 플랫폼 기술은 기존 의료 건강관리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 등을 상당 부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질병 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oMT는 우리 실생활에 내재된 의료 관련 센서들을 통해서 여러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환자의 건강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사에게 전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질병을 모니터링하고 만성 질환을 추적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전력 집촉회로와 무선 통신을 통해서 저비용의 가볍고 지능적인 바이오 센서 개발은 우리 건강 상태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료기관 관점에서 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IoMT는 병원 운영과 관리상의 임상 프로세스 개선 그리고 의료 정보와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게 될 것 같고요. 건강관리 비용에 대한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환자 관점에서는 병원 이용 시간 감소에 따른 편리성 증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환자가 병원을 찾을 때마다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검진 또는 문진들, 설문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사전에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이라든지 네. 아니면 장시간 대기 시간 그리고 입원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럼 IoT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이 산업적인 측면과 함께 공공의료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네. 장점도 보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원 ICT 융합연구원 김태영 개방형 플랫폼 그룹장님을 모시고 융복함 의료기기 과학기술 알리기 제3편 의료기기에 담긴 ICT 기술과 과학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기초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